그 성취해증 모형, 이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일단 사고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분석적으로, 그것을 개념적으로. 그런데 그 사고력이 반드시 정직 성실성과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행동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학습 능력이죠. 인간은 항상 잘할 수 없어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게 이래서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멀리 보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인식이 일어나고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가급적 성취지향성이 높아서 힘들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해내려는 그런 성향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우리가 일꾼으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골라 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십을 갖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실존적 가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여러 강의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학문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서부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학문적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추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뭐죠?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라니츠키가 했던 바로 그 말을 다시 한번 오늘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예전에 성취증 모형으로 본 이준석을 평가했어요. APM 지수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준석은 윤석열을 옹립하는 주역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성취가 있었냐? 마이너스죠. 한심한 사람입니다. 얘는 학벌은 좋아요. 한국에서 과학고등학교 영재 교육을 받고 하버드대에 와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준석을 제가 학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당 대표인데 윤석열 패거리를 당 대표가 영입했어요. 당 안에는 인물이 없었느냐?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패거리를 영입했다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를 스스로 반성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거리면서 양두구육 어쩌고 저쩌고. 주영님, 제도권들이 자꾸 프롤레타리아를 노동의 구렁텅이 빠뜨리고 있지요. 학문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가 시간이 진짜 필수입니다. 기본소득 주 48시간제,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주 48시간제는 너무 많아요. 주 40시간제 아니면 35시간제로 줄여야 됩니다. 주영님,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기본소득과 노동시간의 단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을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 이속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면 대통령을 만들면 자기가 충분히 자기가 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아이예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윤석열 패거리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신당을 만들어서 다시 이낙연 신당과 합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 쫓겨나는 걸 보고 해서 거기 뭐 벌떼처럼 그 당원들로 거기 뭐 당원 가입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온라인으로 뭘 어떻게 하고 해서 새롭게 뭘 어떻게 하고 아이고야. 근데 이낙연과 합당을 해.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없는 애예요,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 사고력이 없어요. 미래지향성도 없죠. 자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눈앞의 것,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는 거예요. 정직, integrity, 정직 성실성도 없죠. 그래서 인사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이준석의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과 의사결정은 그 말과 달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조국 스타일이에요. 조국이 이래요. 말은 아주 철저한 개혁주의자로 말해. 그래 놓고 개혁은 하나도 안 해. 아유, 돌아버리겠어. 자기는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이익 앞에서는 완전히 그 말을 다 무시해. 자기 이익 앞에서. 그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께. 사회적 성취는 반드시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 멋들어진 뭘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현실을 바꿀 수 있어야 돼. 말이 아무리 많아도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간다. 그래야 미래지향성이 생기고, 그래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공급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고 국민을 뜻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만 그 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바꾸면 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이 우선이지 법이 우선이 아니다. 그걸 모르는 이 머저리 같은 놈들이 5년씩이나 하는 바람에 윤석열 같은 인간이 국가를 운영하는 이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민주주의 함답시고 거들먹거리고, 그래서 시대 정신을 합의하고 우리 개혁의 시대가 됐을 때 개혁해야 돼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징이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놈들, 친문 세력들, 이놈들이 다 칠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민주당의 상당 부분 이 칠푼이들이 그대로 있어요. 문제입니다. 걔네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있어빌리티를 만드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번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 곁에서 자라나면 환영적 우월감 속에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절망과 슬픔의 계곡에 빠지게 됩니다. 환영적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경험해 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점점 깨닫게 되죠. 인간은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학습과 깨달음의 비탈길을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좀 쉽게,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들게 가지만 갑니다. 네, 플러스님, 여현정 의원 TV 커뮤니티 글과 댓글입니다. 여현정,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곁에 수석은 김민석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선 수석 김민석 부탁드려요.
네, 수석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그다음에 뭐 차석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대표 가까이 앉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차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계속 말하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오면 알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학습과 깨달음의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쉬운 길을 택하죠. 자기 사춘기 때 했던 그 길로 빠집니다. 걔네들이죠. 김건희, 윤석열, 이준석, 문재인, 조국, 한동훈 이런 놈들이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리로 빠지려고 하다가 이건 아닌 거야. 이거는 정의의 길이 아니고 진리의 길도 아닌 거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학습과 깨달음의 비탈길을 올라가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개인 사생활 하는 사람들이야 여기선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냉철한 사랑으로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윤석열, 이준석, 문재인, 조국, 한동훈 이런 애들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러움과 간사함과 악마성을 간직한 채 살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